네, 현재 지금 코인 시장 전부 다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서 어느 정도 하락 신호가 나왔어요. 이 신호들이 나왔는데 일단 이 신호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대안 시나리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이 돼야 될지 그 시나리오 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첫 번째 시나리오가 4시간 봉에서 쌍바닥을 만들어서 여기서 그대로 올리는 거였는데 이 지금 전고점 인근에서 저항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캔들을 기준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상 신호가 왔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하락의 원인, 이유라고 하면은 지금 일봉을 보시면은 이 흰색 5일선이 낮은 쌍봉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4시간 봉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일봉의 봉우리 하나당 4시간 봉의 5 이동평균선이 낮은 쌍봉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 곳이 4시간 봉으로 돌려보시면 낮은 쌍봉으로 무너지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4시간 봉은 노란색 20이동평균선, 파란색 62동평균선이 전부 다 음봉으로 돌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좋은 신호가 아니고 어느 정도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관점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지점이 뚫리는 순간에는 조금은 가파른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조금 생겼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다 끝난 거냐 하시겠지만은 아직 캔들이 일봉 21선 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완전히 죽은 거는 아닙니다. 전혀 아직 죽은 거라고 판정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동평균선도 전부 다 정배열이 돼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끝난 건 아니다. 이거를 일단은 전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와도 매수를 통해서 대응하는 게 아직까지 유리하다라는 게 일단은 기본적인 전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몇 가지 그 시나리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나리오는 3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1번 시나리오는 횡보로 볼 거예요. 횡보 조정이 나오는 그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그 직전에 가파른 상승이 일어났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추세가 매우 강하게 진행이 되고 나서는 한 번에 가파른 하락을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가능성으로 봤을 때에는 가파른 상승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시세가 숨고르기를 하는 횡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횡보가 일어나고 나서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이 상승을 마지막 상승으로 보긴 합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마지막이건 어쨌건 지금 당장은 추세가 죽은 것은 아니고 이 횡보 조정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상방으로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하게 되면 이때도 수익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감안하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의 특징이 있죠. 비트코인이 횡보 조정을 한다? 그러면은 알트코인이 날뜁니다. 여러 알트코인들이 서로 막 상승을 하면서 날뛰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횡보가 확정이 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시세가 보여지면은 그때는 알트코인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선물로 매수 매도를 적절하게 수익을 취할 수 있기도 하겠죠. 대신에 항상 걱정을 하는 게, 그러니까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 마지막 구간 정도에서는 매매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수렴을 하다 보면은 뭐 지금 그린 거하고 조금 다르게 그리겠습니다. 수렴을 하는 구간은 점차 진폭이 좁아져요. 이렇게 좁아지기 때문에 원래는 이 정도 먹었던 게 조금씩 좁아집니다. 이러다 보면은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매매하는데 이게 상승인가 하락인가 이런 애매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선물하는 분들은 갑자기 매수 매도를 반복하다가 모든 시드를 여기서 벌다가 여기서 다 잃어요.
그리고 혹은 내가 여기서 매도를 봤다. 공매도 들어갈래 했는데 시세가 갑자기 여기서 수렴 발산하게 되면은 이때는 응축된 힘이 발산하는 거기 때문에 시세가 매우 가파르게 진행됩니다. 그러면 선물하시는 분들은 손실이 어마무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매매를 하시다가 마지막 구간 정도에서는 그래도 매매를 쉬는 게 좋습니다. 쉬었다가 발산하는 방향으로 어디로 나갈지, 사실 상승을 말씀을 드리지만 시세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고 치면은 현물하시는 분들은 손절을 하시는 거고,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매도 포지션으로 여기서 수익을 내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횡보 조정이 오게 되면은 이 정도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승 신호가 나왔을 때 발산하는 방향이 나타나면은 상승이다 라는 게 나타나면 매수를 딱 잡고 수익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구상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1선 아직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지지 받는 거예요. 지지를 받고 캔들이 그냥 이대로 상승을 해버리잖아요. 이대로 상승하면 뭐가 나오느냐, 일봉에서 이 5일선이 이렇게 쌍바닥이 그려지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승장에서 일봉의 쌍바닥, 5일선의 쌍바닥은 매우 강한 상승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봉 21선을 지키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상승이 발생하고 5일선이 말아 올리면서 쌍바닥을 만든다, 이러면은 또 지체 없이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수익이 상당히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예요. 왜냐하면 21선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이 21선이 무너졌을 때겠죠. 21선이 무너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21선이 무너져도 저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은 횡보 조정으로 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지점이 깨지게 되면은 이거는 한 번 낮아진 고점, 그 다음에 저점이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락이 가파르게 진행돼요.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는 하락은 보통 지난 하락분의 1대1 값, 여기서부터 1.618 값까지 떨어진다고 보통 봅니다. 그리고 현재 봤을 때는 매물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1.272 구간 정도가 조금 유력하겠죠. 유력할 텐데 이 정도 구간에서 조정이 발생을 한다고 치면은 생각보다 많이 아프죠. 홀드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아플 겁니다.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했다,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 막 매수 들어가셨던 분들은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게 깨지면은 손절을 하시고 나서 아래쪽에서 다시 잡는 게 좋습니다. 아래쪽에서. 그게 손익비상 훨씬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시나리오인데, 이렇게 N파동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89,000에서 83,000까지는 일단 가능성을 열어둔다. 열어두되 이렇게 조정이 오더라도 다시 상승분을 취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을 해서 고점을 리테스트를 할 겁니다. 이렇게. 이때 시세가 다시 이 신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돼요. 지켜보는 거는 둘째 치고 일단 반등을 하면은 반등분에 대해서는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을 취하겠다는 마인드로 조정이 오더라도 매수 관점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봉 여전히 추세가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정배열이다. 조정이 오고 나서 이제 이 이동평균선들의 역배열을 논할 수 있고요. 아직 61선이 이 아래에 있어요. 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올라가면서 시세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시나리오가 어쩌면은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조정을 받습니다. 받고 나서 고점과 저점을 서서히 높이면서 시세가 분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지난 상승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점, 저점, 고점, 저점이 낮아지면서 하락을 했다가 다시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시세를 만들어내면서 분출하게 되죠. 이 구간에서 다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락하더라도 보면서 매수를 계속해서 하시는 것이 앞으로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조정이 오잖아요. 뭐 알트코인들도 펌핑 되는 것도 있지만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은 조정 오는 코인들도 많아서 뭐 내가 지금 이게 쥐고 있는 게 다 끝난 건가, 수익 이거 다 돌려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내려가도 다시 반등을 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막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횡보를 무게를 가장 많이 두시되, 이 저점이 깨지면은 높은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탈에 손절하고 아래에서 다시 잡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뭐 시즌 끝났다고 손 놓는 게 아니고 다시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다시 올라가는 시세를 먹으면서 손실도 많이 하고 뭐 아니면 손실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오더라도 매수로 대응을 여전히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1번 시나리오대로 간다고 치면은 약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다음번에 나오는 상승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 차례 상승을 한 뒤에 조정을 받고 고점을 낮춘 다음에 한 번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은. 그리고 나서 시세를 다시 만들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하지만 이렇게 상승하고 조정이 이만치 온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퍼센티지가 상당하겠죠. 대략적으로 그린 거지만 보통 한 20% 30% 정도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는 거는 이 코인 시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온 뒤에 이제 큰 폭의 조정이 아닌 이상 횡보 조정이 오거나 이 21선까지 조정이 온 뒤에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때 상승은 그래도 마지막으로 보시고 그게 꼭지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익절을 해내면서 수익을 지키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조정, 그 폭을 보시고 여기에서 인생 일대의 기회를 잡는 그런 게 더 유리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뭐 지금 조정에 놀래실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으니까 앞으로도 조금 매수 위주로 생각하시고, 저 또한 그런 전략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해서 모두 좋은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